네,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근이 좀 또 늦었네요. 출근을 늦게 했으니까 일 좀 하고 가야죠. 일들 쫙 밀렸던 것도 하고 가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들마다 고문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월정액을 내고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는. 저희 회사는 지금 아까 계산해 보니까 고문 기업이 45개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5개의 고문기업에서 수시로 자문을 해달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거 일반 소송 이외에 자문 그거 하는 것만도 좀 정신이 없이 바쁘죠. 그래도 오늘 한 7건 처리하고 가네요. 상반기까지 한 50개까지는 채워놔야 될 것 같고, 요즘처럼 사건 자체가 좀 상담수가 적을 때는 이런 고문기업의 존재가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레나드 번스타인은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죠. 70년대 80년대 독일에는 헬베트 본 카라얀, 베를린 필에 카라얀이 있었다면 레나드 번스타인이 뉴욕 필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오랫동안 상임지휘자를 했던 레나드 번스타인,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었죠. 카라얀이 상당히 좀 엄숙주의면서 좀 그런 입장이었다면, 번스타인은 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요. 인물도 아주 좋죠. 그 양반이 어디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많은 연주자들을 보았을 텐데, 오케스트라의 어느 파트에 있는 연주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연주할 때 힘겨워하던가요? 어려워하던가요? 가장 난이도가 있는 곳이 어느 파트이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당연히 퍼스트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이나 이렇게 좀 독주를 하면서 남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쪽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려운 파트를 많이 연주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번스타인의 답은 좀 독특했습니다. 본인은 항상 여러 연주를 할 때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연주자들은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게 연주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곡을 연주할 때 퍼스트 바이올린은 멜로디를 현란하게 막 연주를 하면, 세컨드 바이올린은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리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지휘자 입장에서 왜 세컨드 바이올린이 어렵다고 느끼느냐 하면은, 자기 일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더 이걸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동인도 좀 약하고, 좀 쉽게 시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퍼스트 바이올린은, 또는 이 화려한 독주를 많이 하는 트럼펫이나 이런 쪽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컨드 바이올린은 연주 자체도 되게 좀 지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앉는 위치도 퍼스트 바이올린은 제일 바깥에 앉지만 이 안쪽에 앉아 가지고 제대로 관객들한테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세컨드 바이올린이 없어서는 곡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도 느끼잖아요. 이게 그냥 멜로디만 나올 경우하고 베이스가 더 웅장하면 소리가 훨씬 좋게 들리잖아요. 결국은 세컨드 바이올린도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베이스를 깔아줘야 멜로디가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 세컨드 바이올린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휘자는 전체 곡을 어떻게 뽑아내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컨드 바이올린이 중요한데, 정작 세컨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표도 안 나고, 자기라고 퍼스트 바이올린을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굳이 따지면 영화에서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아주 1급 조연이 아니고 2급 3급 정도의 조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나드 번스타인이. 참 맞는 얘기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그만 조직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앞에서 수업하시면서 야, 앞에서 다 보인다 너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숨어서 뭐 딴짓을 해도 앞에서는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그 어쩌다가 이제 저도 학급에서 반장 같은 걸 많이 했으니까 뭐 선생님 대신에 앞에 나가서 뭐 감독 같은 거 하다 보면 진짜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앉아있는 학생들은 설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이겠나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조직 생활에서 제가 이제 사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보여요.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그런데 그 직원들이 보면은 일 자체가 되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있고요. 아까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세컨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세컨 바이올린이나 또 첼로보다 더 큰 더블 베이스, 그 다음에 큰 북,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직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모여야만 제대로 된 하모니가 난다는 걸 누구보다 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직원들 밑으로 딱 가다 보면 직원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뽐내고 싶어서 그렇죠, 막 뽐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런 뽐내는 것 때문에 위축되는 이 뭐랄까 좀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직책상 그렇기도 하고 또 능력상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마치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오히려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자랑스럽겠지만은 못난 자식, 제대로 안 풀리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잘나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났지만은 그렇지 못한 직원들을 바라볼 때 더 이제 마음이 쓰이고, 뭔가 어떻게 좀 저 친구를 북돋아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울러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정이 가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빛이 안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일을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야, 진짜 이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는 제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나를 더 돋보이게 할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뒀다고 하면, 이제 리더가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저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을까, 또 나아가서 저 친구는 과연 저 생활에 만족할까, 또는 힘든 게 뻔히 보이고 빛이 안 나는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더 기특하고. 저희 조직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뭔가 눈에 싹 안 보이게 툭툭툭 일을 하는데 제 눈에 다 보이죠. 이거 누가 있지? 이거 누가 있을까? 몇 번 제가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대요. 그래, 이 지일도 아닌데.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이는데 그게 뭐랄까 자기 티를 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아는 거죠. 그나마 저희 조직이 좀 작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 친구는 보석 같죠. 근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업무상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건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극복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그런 어떤 태도나 마음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님들은 제 마음을 다 이해할 텐데,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선수라 하더라도 그런 험블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고, 내가 세컨 바이올린이지만은 내 이 연주가 큰 하모니에 다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